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무리한 요구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잔인하다 너무하다 했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자기 역할이라도 똑바로 해줬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드라마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 제가 먼저 다가갔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큼성큼 다가가 여자친구는 있냐? 없으면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연락처를 주대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당시 남편은 꽤나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여학생들도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 순순히 연락처를 준 줄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마디로 엄청 공을 들였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라고 해야 할지 사귀자는 말은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답니다. 대학교 4학년 말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로 7년을 만났어요. 만나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했고 헤어진 적도 있었죠. 물론 다툼은 오래가지 않았고 헤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뭐 그런 식이었지만요. 그래도 언젠가부터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비록 남편의 환경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7년의 세월 동안 서로에게 믿음을 줬고 사랑하고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국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남편의 환경, 특히나 가족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했어요. 이제 이혼했으니 저와는 남남인 사이고,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옳은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니 조심스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남편의 어머님께서 남편을 임신하셨을 당시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불륜 상대도 임신을 했다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이 아닌 상간녀와 그 사이에서 나올 자식을 택하셨고 그 길로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께선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이모님 부부께서 남편을 거둬주셨대요. 남편을 입양하여 호적에 올리고 이후로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신 거죠.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자기를 정말 사랑으로 정성스레 키워주셨다대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위 게임분들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막상 이게 제 일이라서 그런지 두 분 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죠. 특히 친정어머니께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잔데 왜 그렇게 복잡한 사람을 만나느냐며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관계도 복잡한 데다가 이모님네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면 결국 그쪽도 사람이니 저희 남편에게 바라는 게 생길 거고, 그걸 하나둘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어질 거라며 저더러 그런 걸 다 감당할 자신이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라며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반대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도 가족관계라는 건 남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왜 남편에게 묻냐, 불공평하다며 따졌죠. 정말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건지 이 세상에 친정부모님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깜빡 잊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할 때 이모님네한테 따로 받은 지원은 없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차마 장가간다 한 푼만 도와달라 소리는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직원 수 60여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회사는 제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은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로는 한동안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무난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회사를 관두면서 상황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의 목표는 이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어학 성적 때문에 애시당초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지원한 몇 개 안 되는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 졸업 2년 만에 지금의 제약회사에 들어갔던 건데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때부터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분야에 도전해봐라, 뭔가 배워봐라, 나름대로 이런저런 조언을 건넸는데 남편은 제 말을 그다지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저러겠지 했는데 결혼하고 정말 1년 만에 저랑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 거였죠. 황당해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이직을 할 생각이면 이직할 곳을 알아놓고 관둬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어쩌냐고. 당신은 이제 총각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이라고 화도 냈네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 크게 다투고 서로 실망하고 그때부터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고 할까요? 처음엔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그냥 져줄까 싶기도 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남편이 경솔했단 생각밖에 들지 않아 도저히 져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일주일째 되던 날인가 평소처럼 출근하던 저를 남편이 붙잡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대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고 남편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솔직히 말하겠답니다. 자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일을 하는 동안 정말 죽을 맛이었대요. 사장님 딸로 일평생 살아온 저는 모를 거라면서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왜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냐고 서운하다 하는데 남편의 주눅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난 단지 앞으로 당신이 뭘 할 건지 그 계획이 궁금한 것뿐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서 말인데라며 말문을 열더니 혹시 장인어른 회사에서 내가 일할 수는 없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그 말만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남편하고 한 회사를 다닌다는 거 그것도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으로 정말 내키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제 상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싫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지만 각자의 영역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남편이 그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친정아버지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였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하대요. 하지만 남편이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던지 저는 도무지 남편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심스레 친정아버지께 혹시 남편이 와서 일할 자리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곤 친정아버지 또한 꽤나 불편해하셨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혼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와이프한테 징징거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친정아버지가 한 자리 마련해 주셨어요. 대신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바닥부터 올라오라고 다른 직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일 못하고 성과 안 나오면 바로 해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은 회사 내에서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 없이 묵묵히 맡은 바를 잘 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언젠가 아버지께 완전히 회사를 물려받으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봐야겠다 하는 나름의 청사진도 그리게 되대요. 그런데 왜 좋은 일은 꼭 나쁜 일하고 같이 오는 건지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모님 생신이었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모님 댁을 찾았는데 이모님 표정이 왜인지 하루 종일 어둡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이모부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저희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냐 물었더니 한숨을 깊게 내뱉으시고는 남편의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요? 하고 되물으니 맞게 들었다고
어머님과 남편을 버리고 상간녀와 그 자식을 따라 나가셨던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을 바라보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은 복잡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 남편 또한 그 속내를 읽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세 사람의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아버님과 만나기로 했다며 나갔다 왔는데 이후로 정말 몇 날 며칠을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대장암이시래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자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태어날 때 옆에 계셔주시지도 않으셨다면서 이모님한테 양육비 한번 보내주신 적 없으시다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냐니까 상간녀하고는 진작에 이혼했고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애도 상간녀가 데려가 버려서 연락이 안 닿는다더랍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그쪽에는 별로 정이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늘 돌아가신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뿐이었다나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당신은 그 말을 믿는 거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일단 당장은 편찮으시다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따지고 들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화가 난다 했어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당신을 찾아오셨는가 본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래도 사람이 암이라는데 저더러 말 좀 조심하랍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껏 10년 넘는 세월을 남편 편에 서 있던 저인데 그런 제가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싶은 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행여나 여기서 모시고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같이는 못 산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면서 혼잣말인지 저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데 진짜 우라가 치민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더욱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임직원들을 위한 대출 제도가 있어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1억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보통 주택을 사거나 할 때 많이들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대출을 쓸 일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내 대출 신청을 했던데 이상하지 않냐면서 장인하고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내 대출이라니 웃기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 방금 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니 여직원들이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셨냐 묻더니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퇴근을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지가 구린 짓을 해서 그런가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았습니다만 제 알 바는 아니었죠. 아무튼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대출 신청은 왜 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뭐 죽어가는 아버지를 모른 채 하라는 거냐며 난데없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참나 황당해서 그럴 거면 당신 능력으로 도와드리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사내 대출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냐고 당신 와이프랑 장인어른 입장이란 건 생각도 안 하냐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정말 못됐다면서 지금도 오로지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하고 장인어른뿐이고 남편이나 편찮으신 아버님은 안중에도 없다는데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님하고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다고 저러나 싶은 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모님 이모부님한테는 부탁하지 않아도 척척 잘만 해드리면서 아버님한테는 그렇게 냉정하냐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자기를 얼마나 애써 키워주셨는지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놓고 아버님이 자기 버리고 갔단 얘기도 자기가 나한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모님네한테만 잘하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바라는 거 없답니다.
그냥 해달라는 1억만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걸로 치료받고 어디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사시게 해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저한테 해달라는데 제가 너무너무 속 터져서 당신 정말 제정신이냐니까. 그래도 자기한텐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모른 척은 못하겠답니다. 마음 같아선 모시고 오고 싶지만 그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니 어쩌겠냐면서 저더러 저도 좀 양보를 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 좀 해버릇하라나요. 저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인지 나인지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짜증을 내길래 나는 도저히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솔직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내 아버님이라는 것도 너무 싫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했어요. 그나마 연락이 닿지 않는다니까 모른 채 살았다니까 남편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어 계속 연애했고 결혼까지 한 거지. 만약에 그런 아버님 밑에서 줄곧 자란 사람이었다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둘 중 한 사람만 택하라는 제 말에 끝까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더러 효심이 끌어올라 주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럼 어쩌겠냐고 아버님한테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했죠. 그리고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회사도 당장 내일부턴 출근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일순간에 마음 정리하고 돌아선 저에게 놀라기도 했고 자기 말로는 너무 무섭더라나요. 그래서 저희는 순식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10년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정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죠.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지만 보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남편이 더 이상 이모님 내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아버님 한 분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앞장 세우고 아버님은 나날이 더 기고만장해지셔서 이모님에게 소식을 전해 듣기론 내 자식한테 부모 행세하며 효도받지 않았냐고 그거 다 토해내라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답니다. 정말 아무리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라지만 인간 말종이 따로 없다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두가 보는 걸 남편만 못 보고 저렇게 돼버린 건지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다 끝난 사이인걸. 그저 아버님한테 너무 뜯기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시댁과 연을 끊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어찌나 남사스러운 부탁이었는지 정작 아는 사람들한테는 속 시원히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만 알고 있자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하소연이나 할까 하고 여기를 다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지만 어디 막장 드라마 소재로 써도 될 것 같다니까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이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는지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이나 헉헉거리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나오시지 그러셨냐고 핀잔을 주었더니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좀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던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민망했고 한편으로는 심성이 고운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제가 기분 상한 티를 내는 게 마음에 들더래요. 자기는 눈치가 없는 편이라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렵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얼마 안가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3년 후엔 시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결혼하잔 이야기는 사귄 지 2년 차가 되던 해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버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저희 결혼이 좀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기도 하고 어쨌든 새어머님과 제가 갈등을 겪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아버님의 재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님이 계신데 한 분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이시고
새어머님은 아버님과 재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일단 낳아주신 어머님에 대하여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낳아주신 어머님께선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퇴근하는 아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오징어 볶음을 좋아하니까 그걸 해주시려고 낮에 시장에 다녀오시다가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치이셨대요. 그리고 사고가 워낙 심각했던지라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반면에 새어머님은 아버님과 취미생활을 하다 만나셨다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춤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다니시던 댄스 학원에 지금의 새어머님이 회원으로 오셨다대요.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사람한테서 그렇게 빛이 나는 건 처음 봤다 하시는데 저는 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괜히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왠지 마음이 씁쓸하더라니까요. 아무튼 아버님은 새어머님께 첫눈에 반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셨고 결국 어머님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셨다나요. 그러다 아버님이 남편에게 당신의 교제 사실을 밝힌 건 솔직히 말하자면 어쩔 수 없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아버님 통장 정리를 하다가 3천만 원이란 큰돈이 비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무슨 사기라도 당한 건지 아버님께 말씀 좀 해보라며 어르고 달래다가 그 돈이 지금의 새어머님한테 흘러간 걸 알게 되었고 당시에 놀랐던 남편은 아버님이 꽃뱀에게 당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뭐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아버님이 꽃뱀이 아니고 여자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정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빨리 어머님을 잊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면서 게다가 그 짠돌이 아버님이 여자한테 3천만 원씩 퍼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나요. 그리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서 당연히 아버님도 찾아뵙게 되었죠. 참고로 예전에도 식사는 두세 번 같이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어디까지나 여자친구였지 한 가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딱히 특별한 대화를 나눈 것도 없었네요. 한편 약속 당일 자리에 나오신 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꽤나 젊어 보이는 여자분이 아버님 팔에 팔짱을 꼭 끼고 있었거든요. 이미 남편에게 들어 아버님께 교제 중인 여자분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젊은 여자분을 보고 좀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무척 놀란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아버님만큼은 뭐가 그리 좋으신지 혼자서 싱글벙글. 아무튼 그렇게 네 사람이 마주 앉았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칭이었어요. 아직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게 아니니 어머님이란 호칭은 가당치도 않았고 그렇다고 여사님이라고 부르자니 너무 젊고 그렇다고 언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할 정도였으면 저희 남편은 어땠겠어요. 남편을 힐끗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그분을 부르지 않고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버님 눈에 무척이나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못마땅하신 표정으로 당신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인 만큼 예를 갖추라고 호통을 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그런 아버님을 보고 있자니 저도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뭐랄까. 어쨌든 이 모임의 목적은 저를 소개하고 저희 둘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아버님이 여자분과 같이 나오시면서 저나 저희 결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상황 자체가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쨌건 간에 아버님이 결혼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셨기에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난데없이 아버님께서 저희 둘을 집으로 오라셨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 말이죠. 갑자기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들기라도 하셨나?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 뜬금없이 그런 연락을 받으니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어느 정도는 들어맞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결혼을 당장은 하지 말라셨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 새어머님과 재혼을 먼저 하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결혼할 때 혼주석에 새어머님이 앉으실 수도 있고 화촉점화도 하고
비록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과 결혼하면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게 맞으니 기왕이면 그런 경사스러운 날 어머니 자리에 앉으면 좋지 않겠냐는 저로서는 납득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워두고 하는 게 그림이 좋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건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저더러 조용히 하라셨어요. 제 결혼식인데 저는 말할 권리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먼저 식을 올리셨습니다. 아버님은 재혼이셨지만 새어머님은 초혼이란 이유로 식도 정말 거하게 치르시대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삐까뻔쩍하게 할 일인가 싶은 게 제가 꽉 막힌 건진 몰라도 왠지 남들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아버님은 신이 나서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신 눈치였지만요. 남편도 이때는 자포자기한 눈치였어요. 말린다고 말려질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 분 금슬 좋은 게 어디냐? 노년에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도 복이지 않냐? 우리 아버님은 참으로 복 받으신 양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했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저희도 마침내 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희 결혼할 때 1억을 준다 하셨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얼렁뚱땅 횡설수설하시며 딱 3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람인데 1억 주신다 소리를 정말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은 하시던 분이 3천만 주시니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주신 돈에 친정에서 주신 돈, 그리고 남편과 제가 각각 모은 돈까지 합하여 집 구하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한동안은 아무런 불만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다른 시집간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툭하면 보자고 한다고, 그래서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친정 갈 틈이 없다 매일같이 시부모님을 만나니 같이 사는 기분이다. 정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었는데 그 모든 게 저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님과 새어머님 두 분이서 사이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 아들 며느리가 필요가 없으셨어요. 어쩌다 저희가 식사 같이 하자고 먼저 연락이나 드리면 그때나 한번 볼까 말까였지 먼저 찾아오시고 그런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버님 말씀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새어머님만 보고 있어도 좋다 하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은 이제 하나도 안 나는가 보다고. 어쩌면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지 내 아버지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랬죠. 언제까지 처져 계시는 것보다야 낫지 않냐? 어떤 상황이든 좋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이걸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데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양가에 알리고 축하받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정확히 2달 후에 새어머님도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님 연세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다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가?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와 어머님이 거의 2달 차이로 출산도 같이 했어요. 기분이 좋지가 않았죠. 그냥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어머님이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지. 그리고 곰곰이 되짚어 볼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비록 엄마는 다르지만 남편에게는 동생이고 그럼 저에게는 아가씨인데 저랑 30살도 넘게 차이나는 어린애한테 아가씨 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처음 새어머님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고민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저희 딸한테는 아가씨가 나이는 동갑인데 호칭은 고모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애 입장에선 퍽이나 난처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든 일은 이후에 벌어졌으니까요. 어머님이 워낙에 노산이시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나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제왕절개하셨고 그 와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건 냉정하게 말하면 어머님 사정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상해드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너무 힘드셨다면서 조리원에서 나오시기가 무섭게 저희 집을 찾으셨고 저더러 아이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다르게 뭐가 있냐며 쌍둥이 애들 키운다 생각하고 어머님 딸, 그러니까 아가씨랑 저희 애를 저더러 도맡아 키우라셨습니다. 황당하대요.
그 자리에는 아버님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지만 그런 새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새어머님도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생각할수록 화나고 열받고 황당하고 도무지 단어 하나로는 그때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좋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저 저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가씨까지 제가 어떻게 키우냐? 제 입장도 생각 좀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며느리도 자식인데 효도해야 할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네 시어머니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고생을 해도 젊은이가 해야지 시어머니더러 하게 하는 게 맞냐고 화를 내시는데, 아니 그 고생 저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막말로 저희 애를 대신 낳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님더러 두 분이 좋아서 낳으셔놓고 왜 저한테 이러시냐, 억지 좀 쓰지 마시라 했죠. 그리고 결국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채로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로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아버님이든 새어머님이든 더는 이 일로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정말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였을까요? 모처럼 날씨가 좋았던 주말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밀린 집안일도 하고 애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단판을 지으러 왔다며 정말 아가씨 안 키워줄 거냐입니다. 어찌나 태도가 당당하던지 저는 무슨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온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못 봐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면 당신 죽을 때 재산은 전부 다 아가씨한테 줄 거고 저희 남편에게는 땡전 한 푼 안 줄 거라며 그래도 상관없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아버님한테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치사하고 더럽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미 재혼하시고 결혼자금 줄여서 주실 때 어느 정도는 눈치챘다며 안 주셔도 된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저희들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하다면서 이렇게 돈 몇 푼으로 자식들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거, 이거 보기 안 좋다며 이런 이야기라면 앞으로 꺼내지 마시라고 정말 딱 잘라버리더라니까요. 그러자 아버님도 더는 꺼내보일 패가 없으셨는지 그때부턴 그냥 욕만 계속하셨어요. 부모고 동생이고 안중에도 없냐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아버님이야말로 여자한테 홀려서 자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으신 분 같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과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지, 새어머님은 아버님 뒤에 숨어서 괜히 서럽내서 오나네 소리나 하고 있지, 애들은 울지, 정말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면 그냥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 어떠한 연락도 오고 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상황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조금만 마음을 넓게 썼더라면 그래도 부자지간이 연을 끊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가씨를 키운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네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가 키우기 시작하면 결국 저희 딸이 어떤 식으로든 치이게 될 거고 나중엔 막말로 아가씨 몸종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닌 게 아니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머님 아버님 등살에 모르긴 몰라도 당장 저부터도 저희 딸한테 이해하라 참아라 양보해라 하면서 아가씨부터 챙기게 되진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부자지간이야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필요한 건 제 남편이고 제 딸을 지켜줄 아빠지 아버님 비위에 거슬릴까 절절매는 아버님 아들은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남편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내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은 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돼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좀 더 빨리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아이를 탓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제가 좀 더 나은 가정을 주기는커녕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만들었으니 그게 너무 미안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좋은 오빠 동생으로만 지냈을 뿐 서로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졸업 이후에도 남편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잘 됐네 하고 말았지. 딱히 별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달리 저는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풀리면서 제 나름대로 상황이 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심리적으로 지지도 많이 해주었고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 구체적으로 적으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이후로 4년이란 시간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을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을 사랑했고 이제 와서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의 조건도 뭐 하나 모난 구석이 없었거든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은퇴하신 아버님의 온화하신 성격의 어머님 그리고 싹싹한 신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댁이었던 데다가 남편 직장도 탄탄하니.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제가 남편복 시댁복은 타고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땐 시댁에서 1억, 친정에서 8천 지원받았습니다. 1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원래는 더 해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신데 한 번에 많이 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서 1억만 내주셨어요. 물론 1억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더 바라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 면전에다 대고 하시니 솔직히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처하대요.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한마디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1억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사실 친정에서도 아예 안 해주신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댁에서 좀 더 받았다는 이유로 늘 그쪽에 더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버린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후회가 돼요. 저희 친정이라고 아주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댁에서 해주는 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릴 걸 싶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지원받아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지만 남편이나 제 직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더 나은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하고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남편이나 저나 차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 혼자라도 다녀오면 된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이가 생겼고 그와 동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잔잔한 호수처럼 원만히 흘러갈 줄 알았던 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업이신 어머님과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님은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 걸핏하면 저희 부부와 어울리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점점 배가 불러와 몸이 무거워지고 있는데도 전혀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임신 34주차일 때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들이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 만큼 며느리인 저에게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다 대놓고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 그 무렵 저는 골반과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 외식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죠. 하지만 생신 당일 그래도 비교적 이름난 중식당에서 모였는데 어머님께서는 나오는 음식마다 트집을 잡느라 바쁘셨습니다. 이것도 맛이 없다 저것도 입에 안 맞는다. 식당 수준이 어떻다느니 인테리어가 싼 티가 난다느니 그러더니 급기야 저더러 너는 얼마나 대단한 애를 가지셨길래 시엠이 생일상 하나도 못 차린다고 엄살을 부리냐며 비아냥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이 야속하고 속상해서 시집 오고 처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생신상 못 받으신 게 그렇게 화가 나시냐고.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버님과 남편을 바라보며 제 말하는 거 들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급기야 들고 계시던 숟가락을 집어던지셨습니다. 비록 그 숟가락을 저를 향해 던지신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 자체가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더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꾸벅 식사 맛있게들 하시라고 인사만 드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서운한 건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홀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택시 2대를 그냥 보냈어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오는 일은 없었고,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런데 이후의 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밤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왔는데 저를 보곤 기껏한다는 말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저더러 어머님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래요. 어머님 입장에선 며느리들이고 첫 생신이시니 당연히 며느리 생일상이 받고 싶지 않으셨겠냐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양보해 주신 덕분에 제가 배려를 받은 상황이었지 않냐고. 그러면 어머님이 설령 조금 듣기 싫은 투로 말씀을 하셔도 그러려니 하고 유연하게 듣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그걸 그렇게 말대꾸를 해버리니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겠냐. 전부 다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리지 못한 잘못이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어머님께 사과를 해야 한다대요. 그리고 고백하건대 지금은 제가 왜 그랬는지 100번 1000번 후회가 됩니다만, 그때는 몇 날 며칠 남편에게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게, 그래서 결국 어머님한테 제가 찾아가 만삭의 몸으로 무릎 꿇고 사과드렸습니다. 생신상 못 챙겨드린 것도 죄송하고 그렇게 대든 것도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이나 되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거라고, 다른 집 같으면 이혼을 시킨 애만의 소리가 나오고도 남았을 거라는데 그땐 정말 바보 같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소위 당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점점 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하루는 당신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다며 저에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덧붙이시길 넌 당장 차 쓸 일도 없잖니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전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둘이 어디 나갈 일이 없긴 했어요. 물론 그래도 갑자기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께선 그러면 그땐 당신이 바로 오면 되지 않겠냐 하시며 거의 반강제로 차를 빌려가셨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어머님 차는 결국 폐차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남편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나가는 말처럼 당신 차는 어머니한테 그냥 편하게 쓰시라 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니까 어머님이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 차 사시는 대로 돌려주실 건데 뭘 그러냐는데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차를 언제 사시냐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사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남편이란 인간이 내 편이 아니구나 싶은 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네요. 게다가 집에서 제가 아이랑 둘이서만 있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소위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유로 툭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3-4번은 오셨다고 보면 돼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습 공격하듯이 오셨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뻔질나게 오시면서 한 번을 며느리 먹으라고 과자 한 봉지 사다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과자가 먹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댁에 갈 땐 어쩌다 한번 빈손으로 가기라도 하면 노발대발 정말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결혼하고 독립해서 따로 살면 엄연히남인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는 거 실례라고. 심지어 저에게 도대체 그런 예절도 안 배우고 뭐 했냐, 가방끈만 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일단 시댁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떡하니 거실에서 TV나 보는 반면 저는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저만 혼자 남아 설거지까지 해야 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설거지 좀 하라니까 대번에 어머님이 바깥일하는 사람을 시켜 먹으면 어떡하냐며 금세 쫓아오셔선 저를 혼내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저도 출산 휴가니 육아휴직이니 그런 거 없이 맞벌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하니까 대뜸 저를 탁 밀치시면서 그래 너 잘났다.
내가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내하고는 남편 옆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당신 신세 좀 보라며 서러워 죽겠다고 설거지하다 말고 주저앉아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집에서 잘만 하는 설거지 시댁에서도 좀 하면 어떠냐면서 왜 시어머니를 상대로 기싸움을 하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더니 그대로 어머님한테 달려가서는 자기가 저를 똑바로 가르치겠다나요? 그런데 그때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냥 뒤돌아 나오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드리고 결국 한마디로 제가 졌죠. 어머님하고 싸운 건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가 제가 다 잘못하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어머님 아버님께선 정작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그렇게 빈손으로 오셔서는 애를 봐준다는 표현도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애를 봐준다는 게 보통 의미가 당신들이 애를 챙겨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말 그대로 눈뜨고 애를 쳐다보고만 계실 뿐이었고 결국 애를 챙겨야 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당신들이 애를 봐주고 있으니 저더러 부엌 일을 하라던가 살림을 하라던가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행여나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퇴근한 남편에게 시켜먹을까 싶어 한마디로 감시하러 오신 거였죠. 그러니 제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게 달가울 리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건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지 않으세요. 몇 년 전 당하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연세에 비해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입맛도 없고 피곤하다 하니까 모처럼 반찬도 가져다 주실 겸 저를 보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으니 시부모님이 오시는 일이 없도록 시부모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 부탁을 해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친정어머니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볼까 했지만 이내 아이가 울어버린 통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관을 여니 시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며 타박을 하시다가 이내 제 친정어머니를 보시곤 어쩐 일이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어머님이 물으시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딱히 대답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내 부엌을 보시고는 밥 먹는 중이었냐 하더니 당신들도 밥을 안 먹었다며 좀 차리라는데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났어요. 보통은 이러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지 않나요? 집도 가까운데.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실 것도 차리고 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너는 앉아있으라며 내가 해줄게 하시는데 솔직히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상이 다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차려줄 밥만 기다리고 계신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도 어쨌든 이내 두 분 식사도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는데 한 5분이나 지났나 아버님이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바로 뒤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뻔히 아시면서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제 상황이 못마땅하셨는지 바로 뒤에 있네요.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며느리 살림이고 우린 손님인데 며느리가 떠다줘야 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손님이라면 손님이죠. 초대받지 못한 손님. 게다가 또 뉘어놓은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제가 하던 식사를 멈추고 아이를 안아서 어르고 달래고 있었는데 딱 소리와 함께 저희 친정어머니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인가 쫓아나가 보니 아버님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국 좀 더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고 옆에 안사돈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또 손님 어쩌고 하면서 며느리 대신 안사돈이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대요. 그리고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가뜩이나 연락도 없이 툭 하면 찾아와서 손님 행세하고 가시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제 친정어머니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지 얼마나 평소에 저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더러 그만 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 남편을 부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쫓아와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하지만 남편도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미 그런 성격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 입장에선 그래도 아들집에 왔으니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다면서 그거 뭐 별거냐며 이제 보니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욱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걸 제가 닮았나 보다고 우리 애는 그걸 닮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나 어쩐다나 정말 어디서 개 짖는 소리 같은 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이제 보니 어머님 아버님의 매너 없고 상식 없는 그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다며 우리 애도 그럴까 겁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지금 자기 부모 욕했냐고 따지길래 그게 욕인 줄은 아나 보네 하고 비꼬 왔죠. 그러자 아버님이 둘 다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시고 어머님은 남편더러 이혼하랍니다. 애도 뺏어오고 저만 내쫓아버리라나요?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래 애 줘버려라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현장에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만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도 그땐 에라 모르겠단 생각에 남편더러 그래 당신이 애 데려다 키우라 했어요. 애 때문에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랑 얽혀서 살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그냥 데려가라 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애도 집도 남편이 포기했어요. 아니면 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요? 협의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저한테서 모든 걸 뺏을 거다 어쩔 거다 하더니 뭐 결국 아파트 저한테 주고 대신 애도 제가 키웠으면 좋겠다대요. 그리고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래도 제가 신우하고는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신우 말로는 남편하고 차별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신우더러 저희 애를 키워주라고 하셨답니다. 신우는 그런 어머님더러 미칠 거면 곱게 미치시라고 했다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집에 또 한 번 폭풍우가 몰아쳤고 남편도 시부모도 결국 애를 책임 못 진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키울 테니 아파트랑 애랑 같이 달라 대신 양육비는 필요 없다 한 거죠. 신우는 저더러 끝까지 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라고 했는데 정말 하루도 더는 얽혀있고 싶지 않아서 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여자들도 이 정도 시집살이는 겪는다고 누군가는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저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무시를 당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되지 않았냐는 비난에도 저는 당당합니다. 저희 애만큼이나 저를 세상에 있게 해준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그저 저희 애가 언젠가 자라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동생 시집살이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막말로 이판사판이다 싶으니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처음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친한 언니를 통해서였어요. 당시 저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차였고 남편은 저와는 같은 업계지만 다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분야가 같다 보니 첫 만남에서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이후로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기에 2, 3년 동안은 딱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네요. 그렇다고 언젠간 헤어질 건데 생각하며 만났던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한편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장남이기도 하고 그러니 시부모님께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한 명이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이후로는 일이 착착 진행이 되대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저희가 결혼을 하더라도 당신들은 한 푼도 보태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친정부모님도 저도 몹시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심지어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얼굴로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분 다 태연하게 아들 둘 키우느라 버는 족족이 써버려서 모아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더러 그래도 둘이 좋아 죽고 못 산다니 결혼을 안 시킬 순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시부모님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더러 그냥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잘 해보라 했고요.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냐시며 저를 위로하셨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슬프기보단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랑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보고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정말 열불이 나서 손발이 부들거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어요. 그러자 친정부모님이 일단 그래도 얘기는 해보라며 자리를 비켜주셨고 그렇게 저랑 남편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늘의 맹세코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실 줄 몰랐다면서 자기도 너무 황당하고 매우 실망했다고 이참에 부모님과 단판을 지을 거라나요. 그리고는 정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한 번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묻는 거예요. 시부모님과는 별개로 자기 한 사람만 봐줄 수는 없겠냐면서 자기가 평생 저한테 잘하고 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땐 솔직히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지만 시부모님하고 막말로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떼어놓고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죠. 그리고 결혼은 어쨌든 현실이라는 주변의 얘기처럼 도움을 받기는커녕 이러다 도움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었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추려쓰곤 있지만 둘이서 3시간 넘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엔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모아둔 돈이 1억 가까이 있다고 했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이 있다면서 제 앞에서 읊어대는데 생각이 깊다는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연애하는 동안 지켜본 바로는 남편이 자기가 한 번 뱉은 말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을 따라가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제 이런 결정을 친정부모님께 알리니 친정부모님은 영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셨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라는 건 잘 달래서 정리를 하라는 뜻이었다 하시며 곤혹스러워 하셨지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내린 결정은 웬만하면 존중하고 믿어주시던 분들이셨지만 그때만큼은 저를 완곡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에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이 다시 한번 저를 믿어주시면서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배째라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혼수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 돈이 좀 남아 이걸론 차를 살까 말까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1,000만 원 주시면서 남편 차 사는데 보태라고 하셨죠. 예물 예단을 양쪽에서 다 생략하느라 저도 달리 받은 건 없었지만 남편한테 따로 해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친정아버지께서 그게 내심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실 줄 몰랐다며 무척 감사해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전 제 결혼 생활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결혼 생활에는 소위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지뢰밭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형제, 시동생이 문제였네요. 사실 시동생이 처음부터 눈에 까시긴 했어요. 나이는 남편보다 2살 어리고 저랑은 동갑이었는데 엄연히 따지면 제가 손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모나 되는 거 마냥 어찌나 나서는지 꼴같잖더라고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 말씀도 하시기 전에 저희 집 종교가 뭔지 제사는 지내는지 그런 걸 묻더니 자기네는 사촌들하고도 사이가 다 좋아서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어쩌다 하는데 전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1년에 제사가 5번 있는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둥,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제사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둥. 그러니까 남편이 시동생더러
원래 음식은 정성이라지만 너는 뭐 먹을 줄밖에 더 아냐고 무안을 주대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시동생이 기껏 한다는 말이 우리 집안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귀뜸을 해주는 거라나 어쩐다나.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라 긴장을 많이 했기도 해서 시동생의 말 같지 않은 소리에 하나하나 대꾸해줄 여유가 없었죠. 아무튼 식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제사가 무슨 5번이에요. 7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자들끼리 1차로 시댁에 모여서 음식을 하고 느지막이 남자들이 오면 그제서야 다 같이 시골로 이동을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거의 이틀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 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도무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꼭 가야 하냐니까 안 가도 된답니다. 본가에는 자기가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명절의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님 계좌로 제사가 있을 때마다 3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했을지 어땠을진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 보낸 거였죠.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도 그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고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시동생이 또 나서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시동생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이걸 받아마라 하다가 그래도 혹시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받았더니만 대뜸 형수 또 안 와?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형수가 아니고 형수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했더니 지금 그런 것 따지자고 전화한 게 아니래요. 그래놓고는 기껏 한다 소리가 홍씨 집안 맏며느리 자리에 들어와서는 매번 시어머니 혼자 음식을 하게 하냐면서 저더러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고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어머님을 무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상하신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잠깐 말이 없더니 저더러 시댁 어른들 욕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대요. 하지만 저도 시동생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들은 채만 채하곤 아무튼 제가 바쁜 게 아니라 남편이 바쁘니까 못 가는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누가 제사에 오니 안 오니 따지면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듣더니 시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형수만 와서 음식하고 가 그러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어머님이 안타까우면 기훈씨가 도와드려요 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원래는 저도 도련님하고 불러줬는데 말끝마다 형수 해대니까 짜증나서 저도 그냥 이름 부른 거예요. 아무튼 이후에도 시동생하곤 여러 차례 부딪혔고 그때마다 저도 받아친다고 받아쳤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건 아니었죠. 그러다 2달 전이었어요.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하시길 시댁 부엌에 자꾸 누수가 생겨서 이참에 리모델링을 할까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 하고 말았네요. 솔직히 어머님이 당신 집 리모델링 하신다는데 제가 딱히 할 말이 마땅치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원래는 시댁에 5시까지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댁에는 차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 저희가 시댁으로 먼저 가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할 생각으로요. 그런데 약속 이틀 전 시동생이 문자로 저한테 5시까지 오란다고 딱 5시까지 오지 말고 오전에 내려와서 미역국이라도 좀 끓이는 게 어떻겠냐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문자 그대로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시동생한테는 아버님 생신인데 직접 끓이지 그러냐고 답장을 했죠. 그리고 이유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남편도 시동생한테 전화로 욕을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니나 똑바로 하지 싸가지 없게 왜 형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요.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이따위로 굴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는데 솔직히 남편이 시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네요. 아무튼 원래 계획대로 약속 당일 시댁에 도착하여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평소에도 식사하시면서 반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날은 당신 생일이었으니 더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아들들한테도 계속해서 술을 권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운전을 해야 한다며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그래서 남편 대신 제가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어머님이 다시 리모델링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원래는 부엌만 하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사무실에 가보니까 어차피 부엌만 해도 집이 엉망이 되는 건 똑같다면서 이참에 싹 다 고치고 새집같이 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님도 따져보고 생각도 해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하는 거지 싶으시더라며. 그러니까 결론은 집 내부를 전부 수리하셔야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게 꼭 필요한가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8년인가 밖에 안 된 아파트라서 다 때려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내 어머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따지고 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결정하셨다고만 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만 색이 확 어두워지면서 문제는 돈이랍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3천만 원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리모델링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아닌 게 아니라 했었거든요. 하지만 통화하실 때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니 저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돈도 없으신 상황에서 계획만 세워두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동생이 저희 부부더러 얼마나 보탤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싶어서 제가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대번에 돈이 어딨냐며 정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님이 너네가 결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돈을 못 모았냐면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민망하고 억울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돈을 하나도 못 모았냐며 그러지 말고 반만 보태라시는데 반이라고 해도 1,500이잖아요.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요. 그리고 그날 결국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집에 왔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동생이 뚫린 입이라고 자식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둥, 형이 변했다는 둥 헛소리를 찍찍해대니까 남편이 시동생더러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하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님께서 당신은 아들 키워서 남 좋은 일 시켰다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못 해드린다고 했고 시부모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어머님이 결국엔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면서 소식을 전해오셨어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래도 한 3주는 걸릴 것 같으니 저희 방 2개를 치워놓으랍니다. 전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아니 그럼 리모델링 하는 동안 당신들이 어디가 있겠냐면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다 출근하고 나면 빈집인데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요. 당장 방을 비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죄송하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어머님과 제 통화를 아버님과 시동생도 듣고 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전화기 내놔라 어째라 난리가 났고 34평짜리에서 둘이 살면서 시부모도 못 오게 하냐 어쩌냐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래서 제가 회사라 통화 길게 못한다. 나중에 다시 남편하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결국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하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자기도 바로 집으로 오겠다대요. 그리곤 얼마 안 있다 저더러 바로 지금 시댁에 가자더니 진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평일 저녁에 그렇게 올 거라곤 생각지 못하셨겠죠. 꽤 당황하신 얼굴로 저희를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밉상 시동생도 집에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일로 찾아간 게 아니었던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떨어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리모델링은 뭐고 우리 집엔 왜 오신다는 거냐 하니까 그러면 집안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데 여기서 우리 셋이 어떻게 지내냐며 어머님 아버님 시동생 할 것 없이 다들 난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일단 리모델링부터 하겠다 하고 통보를 해오면 어떡하냐면서 화를 내대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남편더러 너무한다면서 부모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형수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러냐며 막말로 형수가 시부모님 못 오시게 하고 그러면 형수를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머리를 고쳐놔야지. 어떻게 형수한테 휘둘리고 살 수가 있냐면서 남편더러 실망이다 그러는데 제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냐니까
시동생이 제가 지 마누라였음 벌써 뒤지게 맞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보다 남편이 먼저 주먹을 날려 시동생 얼굴을 정통으로 갈겼어요.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다면서. 남편한테 한 대 맞고 나가떨어진 시동생은 쌍코피가 났고 어머님 아버님은 형이 돼서는 동생을 이렇게 패냐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은 대뜸 해준 거 없다고 시부모 괄시하는 거 알면서도 당신이 아무 말 안 했지만 저 때문에 형제간이 이렇게 된 건 못 참는다며 저더러 남편하고 이혼하랍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저보다 한 발 빨리 어머님께 그런 말씀 다신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해놓고 사는 줄 모르시냐고 악을 쓰더니 시동생을 가리키며 저 자식 때문에라도 당분간 여긴 안 오겠다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리고는 시동생더러 너는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으라고 나이 처먹고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버러지 같은 자식이라고 욕을 하더니 한 번만 더 내 와이프한테 말 그따위로 했다간 쌍코피가 아니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저더러 집에 가자 하대요. 솔직히 올라오는 차 안에서 좀 전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니 통쾌하기도 하고 동시에 씁쓸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마음을 좀 넓게 쓴다 생각하고 올라와 계시라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쓸데없는 죄책감도 들고 기분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며칠 지나서 그런지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매사 제 마음 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시간에 맡겨두렵니다. 이러다 언젠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영영 먼 가족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그냥 저랑 남편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적어도 남편이 그때 그 약속처럼 계속해서 제 곁에서 저를 든든히 지켜주기만 한다면 적어도 두렵고 겁나는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